정부가 올해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네, 경제부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지난달에 예고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얼마나 풀릴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좀 대부분 해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에 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총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9곳, 경기도에 있는 9곳의 지역을 풀었고 조정 대상 지역 31곳을 풀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이제 40곳이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투기 지구는 총 3단계로 나뉩니다. 투기 지구가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밑에 있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투기 과열 지구, 가장 높은 단계가 투기 지구인데 이번에 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 단계마다 집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세금에 대한 이 제재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거래한다든지 그럴 때도 제재가 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할 때 제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 풀린 이곳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남은 지역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의 대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남은 고부만 보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앞서 이 CG 그래픽으로도 보셨다시피 서울은 모두 다 투기 과열지구로 여전히 묶여 있고 서울과 인접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과천, 광명, 하남 그리고 분당이 있는 성남 이쪽이 아직까지는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5곳인데 이게 부동산 지역으로 묶게 되면은 서울과 과천이 하나로 묶여서 총 4곳이 되고요. 이 4곳이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져 있고 이곳 외에는 지금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좀 풀린 부분을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인천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이제 좀 묶여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해제가 됐고 지방 중에서는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유일하게 묶여 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도 이번에 풀렸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이 이렇게 추가로 해제됨으로써 남은 곳이 얼마 없게 됐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신호가 아무래도 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로 좀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있었습니다. 이 2달 만에 상당히 빠르게 다시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같이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는 정해져 있는 걸로 따지면 보통 관례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6월과 12월 이렇게 2번 정도 하는데 요즘같이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나 이런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빠르게 오를 경우에 오히려 묶기도 하고요. 지정을 해서. 그리고 지금처럼 집값이 빠르게 빠지고 있을 때에는 요건을 따져갖고 지금처럼 회의를 해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6월에 했고 9월에 했고 11월에 했습니다. 간격이 점점 짧아졌고 횟수도 많아졌죠. 만약 정례 방식대로 한다면 12월에도 또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값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아파트에 관련된 가격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대 낙폭을 또 한 번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수도권과 전국 집값은 낙폭이 이미 역대 최대를 한 번 기록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년 몇 개월 만에 최대폭 이렇게 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서울 집값도 역대 최대 낙폭 대열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금리 인상이랑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절벽이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이 같은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은 시장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많이 집값이 빠지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경착륙이라고 해서 이 충격파가 이 경기 전체 활성화에도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건설
재개발사 부실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본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앞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는 리포트를 보셨는데 거기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는 좀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규제가 좀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을 사고 싶어 집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집을 좀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서 실수요자 숨통은 좀 트여주겠다 이 같은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언급해주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늘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LTV 완화 시점이 당겨졌다고 하던데 얼마나 좀 빨라진 건가요? 사실 부동산 규제 지역을 풀어서 이제 대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조금 부동산 숨통을 틔우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이 집을 사고 싶어도 이 대출 규제가 묶여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이 LTV 50%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다음 달에 이제 허용이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원래 내년 초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됐었었는데 이 법안과 이 관련된 이 정책적 절차들을 좀 당겨갖고 당장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고소득자나 아니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서 여유가 있는 층들은 조금 더 대출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무주택자 LTV 우대 한도도 현재 4억 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6억 원 정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LTV 50%로 이제 일괄적으로 하면서 대출 폭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폭에 좀 맞춰서 이 우대 한도도 6억 원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대출까지 좀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시장한테 좀 혼란스러운 이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같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재 오늘 또 이제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계대출도 좀 안정적이고 이 정책적으로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도 좀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할 부분이 있으면 정상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이 규제 완화를 추가로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대출금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금 현재 금리가 3%로 높고 이번 달에 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거래가 좀 이제 풀린 지역들 그러니까 앞서서 규제 지역이 해제됐던 지역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집을 살 때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좀 아무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또 아직 안 풀린 지역들,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했던 광명이나 과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 우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는 지역인데 우리는 아직 안 풀어줘서 좀 불만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아직 부동산 규제 지역이 지역적으로 많이 풀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았거든요. 서울 25개구 지역이 전부 다 현재 투기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직 하나도 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강북구나 도봉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도권만큼 집값이 많이 빠져 있는 서울 지역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이 아직도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값이 많이 빠지는 지역도 이미 조건이 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되는 거 이것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규제 지역을 풀면서 정부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서울도 분명히 대상 지역에 올라 있는 곳은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있고 또 개발 수요가 있고 그리고 투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좀 풀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지역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지금의 이 꺾여져 있는 시장의 흐름을 당장 반등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팽재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